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브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3-10.1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10.1은 시리즈 앤 패러럴 커넥션스 오브 캐패시터스. 캐패시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캐패시터를 근데 직렬이나 혹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 시리즈 커넥션은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걸 시리즈 커넥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병렬 연결이죠. 같은 노드를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병렬 연결이고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많이 있죠. 되게 뭐 캐패시터도 있고 인덕터도 있고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레지스터도 있죠. 그 다음에 용수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각각의 공식을 뭐 결국에는 간단하니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 캐패시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캐패시터 하나, 둘, 셋, 세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캐패시터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했던 것처럼 캐패시터 모양이 되게 다양한데 이거는 전부 평행판 캐패시터라는 얘기는 아니고 캐패시터를 기호로 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캐패시터 기호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캐패시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그리고요. 여기 볼티지 소스가 있습니다. V. 전화번호 이렇게 있어요. 이제 스위치를 딱 닫아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극이 전자들을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전자들을 밀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전화가 대전됩니다.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대전이 돼요. 마이너스 Q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전화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Q가 이만큼 왔으니까 전자들이 마이너스 Q만큼 빠져나가면서 플러스 Q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Q가 여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도체에 있는 전자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밀리겠죠. 마이너스들끼리 서로 미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 4개가 이렇게 밀린 거죠. 이쪽으로 전자 4개가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Q, 여기는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플러스가 이렇게 4개가 딱 되면서 플러스 Q,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마이너스 Q. 지금 이만큼 고립돼 있잖아요. 보면 맞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립돼 있는 것들을 전화 합치면은 다 0이 나와요. 이만큼 합치면 0이죠. 이만큼 합치면 0이고 물론 이것도 합치면 0 나오고 전부 다 해도 0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공식 있죠. Q는 CV라는 식. 여기서 이 Q가 한쪽에 이렇게 플러스 Q, 다른 한쪽에 마이너스 Q. 이때 이제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Q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때 Q가 여기 써있는 이 Q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사이 전압차가 V.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직렬로 캐패시터를 연결하면은 Q가 다 같습니다. 맞죠? Q가 다 같아요. 반면에 V는 이제 이 전체 캐패시터 각각의 캐패시터의 V는 V1, V2, V3 이렇게 써주면은 이 전체 V는 이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랑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키르호프 그 전압법칙 쓰면 알죠? 키르호프 전압법칙이 회로 이론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쓰는 거는 약간 이런 거죠. 오랜만인데 스테릭 상황에서 커브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떤 넓이 요소에 대해서 적분해준 것도 닫힌 넓이는 아니에요. 이것도 0이겠죠. 이만큼이 0이니까. 근데 이제 스토커스 서울함을 써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죠. 한 바퀴 돌았을 때 0이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적용해줄게요. 여기다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겠습니다. 이렇게 돌게요. 여기 왼쪽 끝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일단은 이 V 지금 이 V1, V2, V3 보시면은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여기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는 이제 도선은 이거 스위치는 물론 이제 닫혀 있고요. 닫혀 있고 도선은 지금 등전이면을 이루니까 전이 변화가 없어요. 전이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되는 걸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 회로 이론 보시면은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쓰죠. 그래서 전압 강화될 때를 플러스라고 두면은 전압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V1 플러스 V1.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전압이 V2만큼 떨어지죠.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렇게 가고 쭉 가다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긴 쪽이랑 짧은 쪽이 있는데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긴 쪽이 플러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돌 때는 전압이 상승합니다. 마이너스 V는 0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뭐냐,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전체 V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요 말이죠. 이거 한 바퀴 돌 때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전기장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이 전기장 적분한 거 D 곱하기 2 곱하기 D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게 V1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게 이만큼 가다가 여기서 이제 0이죠. 전기장이 0이니까 여기 또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적분한 게 또 V2 여기 한 게 V3 여기 한 게 마이너스 V.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 네,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얘기인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Q는 같고요. 맞죠? V는 다 더해줘야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Q는 CV라는 식에서 V로 정리하면은 C분의 Q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가 C1이고 C2고 C3죠. 하나하나가 이미 이제 구조적으로 정해지는 값들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V, 이 V는요, V는 C1분의 Q 플러스 C2분의 Q 플러스 C3분의 Q. 이게 이제 V1이고 얘가 V2고 얘가 V3인 거죠. 근데 지금 Q는 셋 다 같아요. 그래서 Q를 하나로 묶어주면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V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Q는 CV 형태로 써주면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분의 1V Q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하나의 캐패시터로 만약에 고쳐준다, 그러면 그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C 이퀴발런트 얘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모양이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의 역수 취하면은 CQ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3개일 때인데 3개가 아니라 n개 있다고 하면은 CQ분의 1은 다 더한 거 i는 1부터 n까지 CI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면은 역수치에서 다 더한 값이 이퀴발런트 캐패시턴스 값이랑 같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이제 그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 이렇게 있는데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이랑 식이 똑같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SR은 이퀴발런트 대신에 이게 시리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써준 거예요. 시리즈. 직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패러럴 커넥션을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패러럴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병렬 연결 여러분 정의 아시나요? 회로 이론 서킷 더리에서 병렬 연결이 단순히 뭐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이제 이런 걸 떠올리죠. 병렬 연결하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회로가 복잡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회로가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네. 뭐 누가 만든 회로인지 모르겠는데 회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쵸? 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모양 보면 이제 병렬인지 아는데 이런 모양 보면은 어디가 병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렬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같은 두 개의 노드를 공유하고 즉 이것 때문에 양단 전압이 같아요. 전압 혹은 전이차 같은 말이죠. 같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은 노드는 전이가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만큼인가요? 네, 이만큼이 이제 한 노드예요. 그 다음에 다른 노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연결이 좀 많이 돼 있네. 네, 이만큼이 한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이 한 노드예요. 더 이상의 노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 있죠, 얘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네는 병렬 연결이에요. 네. 양쪽이 같은 노드 공유하고 있죠. 왼쪽엔 뭐 한쪽에는 이렇게 그 형광 색깔 연두 색깔 노드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주황 색깔 가지고 있죠. 주황 색깔. 그 다음에 얘랑 얘 보면은 양쪽이 지금 같은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왜냐면은 같은 이 연두 색깔이라는 얘기는 전이가 다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VN은 IR 식이 이렇게 있는데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게 0이에요. 양단 전위 차이가 없어요. 여기 전위가 똑같아요. 전압이 0인 거죠. 그럼 전류도 0이겠죠. 네. 그래서 얘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얘랑 얘 세 개도 병렬 연결이죠. 한쪽은 빨간 색깔, 한쪽은 이 살구 색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병렬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과도 병렬 연결이 아니네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노드 단위로 생각하시면은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병렬 연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노드죠. 이만큼이 한 노드예요. 그리고 반대쪽 여기가 한 노드. 물론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한쪽은 주황 색깔 노드, 한쪽은 연두 색깔 노드. 우리끼리는 서로 병렬 연결이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병렬 연결 특징은 뭐냐면은 보시면 이 주황색이 다 같은 전이, 그다음에 연두 색깔이 다 같은 전이. 그러니까 이 주황색과 연두색 차이, 다 한마디로 이 전이체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 C1, C2, CN 전부 다 V라는 전압 차이를 양단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같은 V로.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지금 원래 이제 이렇게 캐패시터가 병렬로 세 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전압원이고요.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 딱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여기로도 좀 가고 여기로도 좀 가고 여기로도 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쪼개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각각 -Q1, -Q2, -Q3라고 하면은 반대쪽엔 이제 반대쪽에는 +Q1, +Q2, +Q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 이제 딱 분배가 되는 거죠. 여기 서로 크기가 같게. 특징을 보면은 이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세 개를 합치면은 이제 이 병렬 연결된 캐패시터들을 만약에 하나의 캐패시터로 생각하면은 이 Q1 플러스 Q2 플러스 Q3가 전체 Q가 됩니다. Q. 그 다음 V는 서로 같고요. 그럼 이제 Q는 CV라는 공식을 생각하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Q1은 이제 C1V1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Q2가 C2V2 플러스 Q3가 C3V3인데, 근데 이제 이 V1, V2, V3는 서로 다 같죠. 그러니까 지워줄게요. 숫자를 지워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C 이퀴발런트 V, 그래서 묶어주면은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V는 C2QV. 이렇게 V 지워주면은 C2Q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다시 말하면 이제 캐패시터가 3개가 아니라 더 많이 있다, N개다. 그럼 이렇게 다 합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캐패시턴스 값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특징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공식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패러럴이라는 뜻이에요. 패러럴.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이런 공식뿐만 아니라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다 그 엘렉트릭 찰지가 다 같다, 전하가 다 같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릭 찰지는 다 더해지면 같고, 그다음에 볼테이지 디퍼런스 전위차는 서로 다 같다. 얘는 전위차를 더 더했을 때 같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같이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공식만 알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Example 320. For capacitors C1, C2, C3, C4 1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 이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는 단위가 이제 페럿이잖아요. 페럿 단위가 이렇게 페럿인데, 보통 저희가 쓰는 캐패시터 크기가 되게 작거든요. 그 뭐 전자회로 기판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뭐 한 이 정도, 커봤자 한 이 정도예요. 진짜 크면 한 뭐 한 이 정도. 뭐 약간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여가지고 용량 자체가 대부분 마이크로페럿이나 뭐 나노페럿, 뭐 피코페럿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래서 그냥 페럿이란 문제에서도, 그래서 아니 그냥 1페럿, 2페럿, 3페럿, 4페럿 하면 되게 문제도 깔끔할 텐데 왜 이렇게 작게 해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도 약간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자기학에서는 이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캐패시터가 4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림 3-33처럼 이렇게 돼 있고, DC 볼트 100V가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터미널 AB에 연결돼 있고요. ABC를 구하래요. A는 뭐냐? 토탈 이퀴발런트 캐패시턴스 비틴 터미널 AB. 캐패시턴스 A랑 B 사이 캐패시턴스 구하라네요. 맞죠? 그럼 이제 이거 직렬이고, 직렬이니까 직렬 공식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병렬이니까 병렬 공식으로 더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직렬이니까 직렬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 B번은 The charge on each capacitor. 여기 있는 찰지들을 각각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C번은 potential difference. 그럼 한번 그 A번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2개 더하고 이거 2개 더하고 이거 2개 더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얘 먼저 하면은 C 이퀴발런트 분의 1은 C1 분의 1 플러스 C2 분의 1이죠. 이거 C1 분의 1 플러스 C2 분의 1 통분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역수 취하면은 CQ는 C1 플러스 C2 분의 C1, C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2개 직렬 연결할 때는, 한마디로 이런 식 쓸 때는 이 식을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바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직렬, 병렬 또 직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캐패시턴스 문자로 쓰면은 식이 되게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그냥 해볼게요. 얘가 이제 1, 2, 3, 4 마이크로페럿이죠 각각.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하면은 3분의 2니까 합친 게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얘 더해주면 되죠. 병렬이니까. 병렬은 그냥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이니까 그냥 3이랑 플러스 3분의 2랑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1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3분의 11 마이크로페럿. 이번에는 이 4 마이크로페럿짜리랑 다시 직렬 연결이니까 다시 이 공식 쓰면 되죠. 3분의 11 플러스 4 분의 3분의 11 곱하기 4. 이 공식 쓴 거죠. 이 공식. 이것처럼 한 번에. 이 공식이요. 이 공식. 그래서 이것도 해주면은 3분의 11 플러스 10이니까 3분의 25네요. 3분의 25 분의 3분의 44니까 다시 쓰면은 25분의 44네요. 곱하기 4씩 해주면은 100분의 176, 그러니까 1.76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1.76 마이크로페럿. 단만 확인해볼까요? 1번. 틀렸네요. 23이네. 25가 아니라. 여기가 23이네요. 이럴수가. 네, 여기가 지금 23인 거죠, 이게. 23. 이거는 계산기 써줄게요. 23분의 44니까 44 나누기 23 하면은 1.91 대략 이 정도 됩니다. 913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일단 B번 이어서 구해볼게요. B번 보면은 이치 캐패시터의 찰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로 보면은 이게 100V고 이게 1.913 마이크로페럿이거든요. 그러면 Q 구할 수 있겠죠?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 Q는 CV 하면 되니까 1.913 마이크로페럿에다가 100V 곱하면은 191.3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래서 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각각 크기가 191.3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Q는 딱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91.3 마이크로 쿨롱. 그래서 문제에서 B번 The charge on each capacitor 여기는 구했어요.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191.3이고요. 이쪽이 플러스 191.3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같으니까 하나만 써주면 되겠죠. 숫자 하나만. 숫자 이렇게 하나만 써줄게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합친 게 이제 191.3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하나로 쓰면은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C12 합친 거고요. 여기가 C3. 근데 이거 숫자 말고 숫자로 써줄게요. 여기가 이제 3분의 2 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가 3분의 1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3분의 11이 아니죠. 여기 그냥 3이죠. 3 마이크로페럿. 이거 합친 게 3분의 11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1, 2, 3 합친 게 이렇게 써줄게요. C1, 2, 3 이게 이제 3분의 11이고요. 그 다음에 Q1, 2, 3은 얘랑 같죠? 얘랑 서로 직렬 연결이니까 Q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합친 게 얘가 191.3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그럼 이제 V값 구할 수 있죠. V값 10원에서 구하는 V값. V12 합친 거랑 혹은 V3 값이네요. V3 값 혹은 V1 플러스 V2. 이 값이 Q는 CV에서 V는 C분의 Q니까 3분의 11분의 191.3이네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191.3 나누기 11 나누기 3 하면은 52.17 볼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52.17 볼트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V4는 그러면은 100에서 빼준 거죠. 해주면은 47.83 볼트. 그래서 B번이랑 C번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티지가 나왔어요. 여기 볼티지가 나왔으면은 이게 52.17이죠. 여기 볼티지 나왔으니까 얘를 다시 3분의 11 마이크로페럿 곱하면은 여기는 Q가 나오겠죠. 여기는 Q. 그래서 Q3 구해보면은 Q3는 C3 곱하기 V3인데 V3가 방금 52.17 나왔고요. Q3가 3분의 1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 값 C3 값이죠. 3 마이크로페럿 곱하면은
6.5 마이크로 쿨롱. 그래서 Q3 구했어요. Q3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Q1이랑 Q2는 같죠? 그냥 Q12라고 할게요. Q12랑 Q3랑 합친 게 Q4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구한 거 Q3 빼주면은 Q1, Q2 구할 수 있겠죠. 191.3에서 빼줍니다. 191.3에서 빼기 S 해주면은 34.78. 그래서 여기는 Q1이랑 Q2가 각각 34.78 마이크로 쿨롱. 그러면은 V1이랑 V2도 V1, V2도 알 수 있죠 이제. 왜냐면 C1, C2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1 마이크로 페럿, 이게 2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그러니까 34.78을 1로 나누면은 V1 얘가 34.78V고 그 다음에 V2로 2페럿으로 나누면은 나누기 2 하면은 17.39 17.39V. 네,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V3 나오죠. 한번 곱하기 3하면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 값이랑 같죠. V3랑. 되게 뒤죽박죽으로 구했는데 최대한 이제 방정식을 별로 안 쓰면서 한 거고요. 그냥 식을 다 세워서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딱딱 구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전체 다 합쳐가지고 캐패시턴스 값 딱 구하고 캐패시턴스 값 딱 구했으니까 100V 여기 있는 거 곱해가지고 Q 딱 구하고요. Q를 딱 구하면은 이 Q가 이제 이 값이죠. Q4 값이죠. 그래서 Q4 값 구하고 Q4 값 알고 C4 값 아니까 V4 구했죠. 100V에서 V4 빼면은 이렇게 V3 값 구하고요. V3 값 구했으면은 C3 곱하면은 Q3 나오죠. 근데 Q3 값을 이 Q4에서 빼면은 이 Q12 값이죠. Q12 알았으니까 이제 C1으로 나누면은 V1, C2로 나누면 V2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말로 하니까 되게 간편하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은 이렇게 복잡한 그 식들 혹은 뭐 연립방정식 이런 거 안 풀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10.2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는 아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책이 챙이잖아요. 챙 데이비드 K 챙인데 이 챙 교재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책에는 이 내용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학부 레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아마 모르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여기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알면 더 좋겠죠. 뭐 더 이해를 하는 거니까. 저희는 엄청 많이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Capacitances in Multi-Conductor System.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이제 컨덕터가 두 개 있던 거잖아요. 이렇게 컨덕터가 이렇게 두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 이렇게 됐었죠. 여기 사이가 이제 V고요. 그래서 이 구조의 캐패시턴스 값을 C라고 했던 거잖아요, 맞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평행판 캐패시턴스가 있고 혹은 그냥 캐패시터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멀티 컨덕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컨덕터가 그냥 두 개인 거. 멀티 컨덕터는 그림 3-34처럼 얘는 지금 멀티 컨덕터예요. 컨덕터가 두 개가 아니라 1, 2, 3, 총 N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의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두 개의 컨덕터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그림 3-34처럼 컨덕터의 포지션이 임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one of the conductors may represent the ground. 지금 이제 컨덕터가 4개가 있는데 여러분 그 그라운드도 컨덕터거든요. 그라운드 또 이제 그라운드 연결하면 접지라고도 하잖아요. 접지. 근데 접지할 때 이 G가 이제 그라운드거든요. 그 다음에 접한다, 터치 시킨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접지할 때 이 G 그라운드 혹은 이거 earth라고도 하는데 이 G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땅이에요. 땅. 이게 지구거든요.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죠.
지구가 여러분 뭘로 돼 있나요? 이게 흙으로 돼 있죠 보통. 뭐 흙, 암석, 뭐 모래 뭐 이런 걸로 돼 있고, 여기 뭐 이제 뭐 멘틀도 있고 뭐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얼스는 크기가 엄청 큽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공식 아세요?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이 어떤 물질의 비저항, 어떤 물질 고유의 성질, 비저항이 만약에 로고 넓이가 s, 이 길이가 l이면은 이 구조의 저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s분의 l 이렇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 반지름이 아니라 이 넓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작아요. 저항이 작아져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하여튼 이 넓이가 넓이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작은데,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구 모양이긴 하지만 여기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평평해 보이죠. 너무 이제 이 크기가 크니까. 한마디로 여기 단면적이 거의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지구가 뭐 구리나 알루미늄처럼 금처럼 막 은처럼 막 전류가 잘 흐르는 성분은 아닌데, 뭐 땅이 좀 축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이온들도 있고 물을 머금고 있고 막 하면은 전류가 잘 흘러요. 저항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는 얼스 그라운드는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체. 그래서 그라운드, 얼스,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도체냐면은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크기가 좀 조그만한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어떤 전하를 이렇게 주면은 얘네가 이렇게 표면에 딱 퍼지거든요. 근데 전하를 계속 주다 보면은 여기에 전하를 준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하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전하를 어떻게 주냐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하를 전압 차이를 가해가지고 전류를 계속 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근데 이게 표면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거 자체의 전이가 좀 더 높아지죠. 물론 얘는 이제 전압 차이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전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위 차이를 이용해서 전하를 계속 주다 보면은 여기 전하가 높아져가지고 더 이상 전위차가 안 생기거든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한마디로 충전이 끝나면은 더 이상 전류가 더 이상 쌓이지 않아요. 전하가 충분히 많이 쌓이면은. 근데 지구는 이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엄청 커요. 한마디로 전하를 진짜 거의 무한대는 물론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전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마이너스 전하를 내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라운드, 얼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도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전하를 많이 받거나 얼마든지 많이 받거나 얼마든지 많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뭐 한계가 정해져 있죠.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저희가 가정을 그렇게 합니다. 무한히 많은 전하를 받거나 줄 수 있다.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주거나 받진 않죠. 힘을 가해야죠. 그렇지만 적절한 힘이 가해지기만 하면은 전하를 많이 받거나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 그라운드, 얼스 이거를 전하의 바다라고도 해요. 전하의 바다. 바다. 바다에다 물 아무리 버려봤자 바다 높이가 달라지거나 뭐 바다 물 아무리 퍼가도 바닷물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맞죠?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얼스 접지할 때 지면 걔네는 약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회로 이론이나 그 전자기학에서 약간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The position of conductors are arbitrary인데 그 컨덕터 4개 있죠 밑에. 4개가 아니라 n개죠. 뭐 4개라고 해볼게요. 4개의 그 위치는 임의로 돼 있고요. arbitrary 돼 있고, 그 다음에 one of the conductors may represent the ground. 그러니까 이 4개 중에는 그라운드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라운드라고 해보면은 그라운드도 하나의 도체니까 도체 4개가 있다 하면은 그 4개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n개니까 n개라고 해볼게요. n개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일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bviously the presence of charge on any one of the conductors will affect the potential of all the others. 그러니까 컨덕터 중에서 어느 하나에 만약에 찰지가 있으면은 그 찰지는 다른 컨덕터들의 포텐셜에 영향을 끼친다.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찰지가 하나도 없어요.
찰지가 하나도 없으면은 V가 0이죠. 왜냐면은 찰지가 없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도 없을 테니까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무한대서부터 어떤 지점까지 적분한 거 이게 V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0이니까 V도 0인 거죠. 한마디로 찰지가 없으면은 다 V가 0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어떤 찰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만큼 이렇게 찰지가 있어요. Q가. 그럼 찰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죠. 공간에. 주변 공간에. 그럼 얘네는 찰지가 없지만 얘가 찰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컨덕터들의 전위도 높아지는 거죠. 더 이상 0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려보면은 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뾰족한 데 좀 많이 있고 이런 데는 별로 없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도체니까 자유전자들이 막 아무튼 움직일 수 있는 중성인데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죠. 끌어당기는구나. 끌어당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 같은 수의 플러스가 이렇게 생기겠죠.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하나 지울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전기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도체 표면에는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반대로 약간 얘도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V를 구할 때 무한대에서 R까지 적분 쭉 하다 보면은 이런데 이미 이제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얘도 전위가 충분히 높아진 거죠. 전위가 원래 0이었다가 더 이상 0이 아니고 이제 얘가 생긴 거죠. 뭐 한 7V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얘가 뭐 7V, 얘는 뭐 한 10V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도체 내부는 또 전기장이 더 없고 도체 내부는 따라서 전위가 다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이 7V면은 전체 다 7V인 거죠. 이만큼이. 얘가 10V면 여기다 다 10V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도체 전하가 존재하면은 나머지도 볼티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볼티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이죠. The presence of a charge on any one of the conductors will affect the potential of all others. 그 얘기고, since the relation between the potential and charge is linear, we may write the following set of n equations relating the potential V1, V2, Vn of the n conductors to the charges Q1, Q2, Qn. 이제 앞에서 이렇게 컨덕터 두 개 있을 때 Q는 CV라는 게 성립했었잖아요. 한마디로 Q랑 V가 서로 비례관계에 있었죠. 그 비례 상수가 캐패시턴스고요. 한마디로 Q랑 V는 비례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만약에 이렇게 Q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V랑 Q랑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 이 N개 중에서 지금 뭐 Q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뭐 Q1, Q2, Q3, Q4 이렇게 있을 때 QN 이렇게 있을 때 Q가 뭐 양수인 것도 있고 뭐 음수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0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각각의 그 어떤 Q들이랑 그다음에 V는 약간 비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단순히 Q1은 V1에 단순히 비례한다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다 주고받으니까 아까 이 Q 때문에 V가 다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V1, V2, Vn 관점에서 보면은 각각의 Q들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비례 상수죠. 비례해가지고 얘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 이제 이 Q1들이 모든 컨덕터들의 그 포텐셜에 영향을 관여하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Obviously the presence of a charge on any one of the conductors will affect the potential of all the others. 그래서 식들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되게 리즈너블하죠. 합리적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PIJ 이런 P들을 coefficient of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coefficient of potential이라고 하고 상수입니다. 상수고 어떤 거에 이제 의존하냐면은 모양이나 위치, 컨덕터들의 모양이나 위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컨덕터의 딱 구조가 딱 정해지면은 얘네도 이제 딱 상수 값으로 딱 정해지는 거죠. 뭐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태를 따라서 뭐 계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상수입니다. 상수. coefficient of potential 상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이렇게 여기 아까 Q가 생겼다는 걸 좀 다시 무시하고요.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고립돼 있어가지고 얘네가 중성이에요. 중성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3쿨롱이다, 마이너스 2쿨롱이다, 마이너스 1쿨롱이다, 뭐 0쿨롱이다 이런 식이면 이제 중성인 거죠. 다 합치면 0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중성이에요. 한마디로 Q1, Q2, Q3, Qn 다 더하면은 네, 0입니다. 0.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식 두 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 이제 좀 행렬로 나타내 볼까요? 행렬로 간단하게 행렬로 나타내면은 얘가 V1, V2, 점점점, Vn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P11, P12, 그 다음에 P21, P22, P2n, 점점점, PN1, PN2, 점점점, PNN 약간 이런 식이죠. 여기도 네 Q1, Q2, Q1, Q2, 점점점, QN. 이제 행렬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행렬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이제 요거 역행렬 곱해주면은 얘 이제 사라지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역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역행렬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값들이 이 구조에 따라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우연히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은 되게 적겠죠. 임의로 배열했다면은 역행렬이 있다고 하면은 양변에 이제 역행렬 앞에다 곱해주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약간 이렇게 됩니다. 좌우변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얘도 지금 요식처럼 네 다시 약간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네 이제 얘가 이제 달라진 거죠. 원래는 P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역행렬 한 거를 그 스몰 C1, 스몰 C11, 스몰 C12, 스몰 CNN, 스몰 C1N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제 얘가 이제 얘인 거죠. 그래서 얘도 다시 행렬로 써주면은 Q1, Q2, QN 이렇게 있고 C11, C12, 점점점, C1N, C21, C22, 점점점, C2N, CN1, CN2, 점점점, CNN. 여기 이제 V1, V2, 점점점, VN. 그리고 지금 이제 요값이 이거죠.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죠. 근데 이제 이 행렬을 보면은 여기서 이 다이아고널, 이 대각선 부분, 그러니까 C11, C22, C33, CNN 이때 이 C 땡땡들, 그러니까 CII들 얘네들을 coefficients of capacit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 제외한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CIJ에서 I랑 J가 다를 때, I랑 J가 같을 때를 이거 CII coefficient of capacitance라고 하고 CIJ에서 I랑 J가 다를 때 이런 애들이죠. 이렇게 대각선 애들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걔네들을 coefficient of induc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저희가 뭐 그 다른 책에선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예제도 딸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내용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전자기학이 대부분 그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여긴 아마 안 나올 거고 아마 뭐 가끔씩 특이한 교수님들이 특이한 건 아니고 뭐 이제 훌륭하신 어떤 교수님들이 좀 특이한 과제 내주시면은 뭐 이런 거 나올 수는 있겠죠. 아니면 나중에 뭐 대학원에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실제 회사 업무 이런 거 하실 때 뭐 쓰실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여기로 이제 책을 펴가지고 복습 한번 쭉 해주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뭐 하는 말씀은 이런 용어들을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기 내용은 한번 이해만 해보시면은 캐패시탄스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뭐 과제 같은 거 만약에 나오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뭐 시험 공부하실 때는 별로 할 필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스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용어들 너무 그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지금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동안에만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If a positive Qi exists on the ice conductor, Vi will be positive, but the charge Qj induced on the J's conductor will be negative. Hence, the coefficients of capacitance Cii are positive and the coefficients of induction Cij are negative. The condition of reciprocity guarantees that Pij equals to Pji and Cij equals to Cji.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 이어서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양수라고 해볼게요. Q1이 양수예요. 네, 플러스 Q1. 그러면은 물론 Q2도 음수일 수는 있지만 n개를 다 더했을 때는 0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 n개 중에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Q2가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Q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 얘는 이제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주변에 자기장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전위를 구하면은 얘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V1이 이제 플러스란 얘기죠. 플러스.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Q1은 V1으로만 정해진 건 아니고 V2, Vn까지 다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영향이 되게 작다고 해볼게요.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들이 되게 작을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러면은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Q2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얘 마이너스. 근데 이 V1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영향이 되게 만약에 작다고 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지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얘가 방금 설명한 게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지금 구조적으로 정해진 값이거든요, 이미. 이 n개의 컨덕터들을 딱 배열했을 때, 위치랑 모양을 딱 만들었을 때 이미 딱 정해진 값이에요. 이 C들, 그 다음에 이 P들 전부 다 만들어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 이런 걸 다 지워버려도 여전히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한마디로 C11, C22, CNN 얘네는 다 플러스고 C21 그 한마디로 이 코에피션트 오브 캐패시턴스는 플러스고 코에피션트 오브 인덕션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이제 그 예시가 나옵니다. To establish a physical meaning to the coefficient of capacitance and coefficient of induction, let us consider four conductor system as depicted in 34, with a stipulation that the conductor level n is now the conductor earth at zero potential and is designated by the number 0.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저희가 이제 이 그림 할 때는 이게 이제 n개의 컨덕터라고 했었는데 그냥 4개의 컨덕터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 얘를 earth라고 해볼게요. earth 지면. 그래서 얘를 0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0. 그럼 컨덕터가 지면 포함해서 4개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면 위에 컨덕터가 4개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지면이랑은 하등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지면이랑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나, 하여튼 얘가 earth 돼 있어요. 접지돼 있어요. 나머지 컨덕터 3개가 이렇게 있고 총 4개의 컨덕터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4개 있는 상황이고 컨덕터가.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요거를 스키매틱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방금 0으로 표시한 거 4번째 그 컨덕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컨덕터 1, 컨덕터 2, 컨덕터 3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지금 4개의 컨덕터, 그 4개 컨덕터 중에서 컨덕터 2개씩 이렇게 묶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캐패시턴스 값 만들었었잖아요. 맞죠? 캐패시터가 2개의 그 도체가 있으면 그걸 이제 그 구조를 캐패시터라고 했었잖아요. 얘도 이제 4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2개씩 짝지으면은 총 콤비네이션 쓰면은 6가지 나오죠. 6가지.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캐패시터를 이렇게 각각 그릴 수가 있어요. 각각 사이에.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복잡한 거 없죠. 약간 이런 상황이고요. 이어서 보면은 coupling capacitors have been shown between pairs of nodes and between the three nodes and the ground. Q1, Q2, Q3 and V1, V2, V3 denote the charges and potential respectively of conductors 1, 2, 3. The first three equations in 3, 1, 4, 5 become, 얘는 이제 Q1 그냥 이걸로 볼게요. 그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고, 얘가 Q1, Q2, Q3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는 0이라고 돼 있어요. V는 0이고 그라운드의 V는 0이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아까 이제 요식있죠. 요식으로 봤을 때 지금 n이 4개까지 있는 상황이고 4개까지 있는 상황인데, 지금 V4 여기서 이제 0으로 돼 있으니까 n 대신에 0이죠. 기호 자체가 0인 거죠. 0. 그러니까 V0이 이게 0V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에서
얘는 다 빠져버리고 V1, V1, V2, V3에 관한 식으로 딱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Q1이라고 하면은 Q1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만큼에 있는 전화를 다 합친 게 Q1이거든요. Q1.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전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Q는 C12 곱하기 V1 빼기 V2 이렇게 되죠. 그쵸?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캐패시탄스 이렇게 있을 때 이 캐패시탄스 값이 C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제 Q가 여기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인데 이 플러스 Q 값이 C 곱하기 V잖아요. 맞죠? C는 여기 있는 C 그 다음 V는 여기 양단의 전이차. 근데 지금 여기가 여기 있는 게 이제 V1 V1이 이만큼이죠. V1이 이게 V1이고 이게 V2고 V2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Q1을 여기 있는 플러스 Q가 몇인지 보면은 이 캐패시턴스에다가 양단의 전이차 V1 빼기 V2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Q1이란 얘기는 이만큼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여기 있는 Q, 여기 있는 Q, 여기 있는 Q 세 개 다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Q1은 방금 한 거죠 이게. C12에다가 V2 빼기 V1 빼기 V2.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C10에다가 V1 빼기 V0인데 V0은 0이죠. V1 빼기 0이니까 그냥 C10 V1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주면은 C13에다가 V1 빼기 V3죠. 얘가 V1이고 얘가 V3니까 그래서 식이 약간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나머지도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C12 보면은 V2 빼기 이번엔 V1이죠. 얘랑 반대죠. 왜냐면은 Q2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로 할게요. 얘가 실제로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쳐도 이 Q2식 쓸 때는 C12에다가 V2 빼기 V1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Q2 할 때 이제 더해주는 요거는 여기 있는 전화거든요. 여기 있는 전화. 그러니까 Q2는 여기 있는 전화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세 개 다 더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C들은 다 상수고요. 캐패시탄스 값, 이 대문자 C 있죠? 아까 이 소문자 이거 말고 이 대문자들은 다 상수거든요. 다 양수거든요. 양수. 그래서 이게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해줄 때 이게 뭐 이제 플러스라고 가정하면은 그냥 V2 빼기 V1이 양수라고 가정할 때 값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실제로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면은 그 얘기는 V1이 오히려 V2보다 크니까 V2 빼기 V1 했을 때 이게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음수가 제대로 딱 나오겠죠. 마이너스. 하여튼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Q2 관점에서 Q2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V2가 양수, V1이 음수인 것처럼 V2 빼기 V1으로 딱식 써줍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Q2가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니까 V2 빼기 V3고, 그다음 Q3도 V3 빼기 V1, V3 빼기 V2. 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V1으로 묶어주면은 C10, 그다음에 C12, C13 그래서 이렇게 묶여주고, 그다음에 V2로 쓰면은 마이너스 C12, 그다음에 V3는 마이너스 C13 해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은 V들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한마디로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문자 C들 캐패시탄스죠. 각각 얘네들은 다 상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부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가 그래서 음수구나. 그리고 얘네 세 개는 플러스. 얘네가 그래서 플러스구나. 이제 확인이 되죠.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C12, 여기도 마이너스 C12, 여기 마이너스 C13, 여기 마이너스 C13, 여기 마이너스 C23, 여기 마이너스 C23. 한마디로 얘네는 양수고 이거 세 개는 음수인데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말 있었죠. Reciprocity guarantees that PIJ랑 PJI랑 같다. 한마디로 CIJ랑 CJI랑 같다. 실제로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C11, C12, C22, C33는 약간 이런 식이 성립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성립하죠. 이 원리죠.
네, 이 원리 이제 여기까지 딱 아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이 관련 내용을 쓸 일이 생기면은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 책에서는 여기까지가 딱 관련된 내용은 딱 끝이에요.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3-21 Three horizontal parallel conducting wires each of radius A and isolated from the ground are separated from one another as shown in figure 336. Assuming D is much larger than A, determine the practical capacitance per partial capacitance per unit length between the wires. partial이란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 안 했네 이걸. 앞에 이제 partial capacitancega 잠깐 나오는데 네 여기 이제 잠깐 나오거든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좀 약간 이런 상황이었죠. 컨덕터 C1, C2, C3가 있고 네 번째 컨덕터는 그라운드라고 했을 때 그라운드와의 캐패시턴스 값 얘네를 셀프 파셜 캐패시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이랑 2, 2랑 3, 1이랑 3 약간 요런 애들을 mutual partial capacitance라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얘네들 다 합친 거를 그냥 partial capacitan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partial capacitance per unit length between the wires. between the wire니까 한마디로 네, 와이어 3개 있는데 보시면은 3 wires가 그라운드로부터 아이솔레이트 됐다, 고립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다 그라운드에 연결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etween the wires의 partial capacitance 구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캐패시턴스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캐패시턴스니까 여기서 말하는 mutual partial capacitance 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mutual partial capacitance 구라는 얘기입니다. between the wire. 일단은 거리가 이제 D, 2D 이렇게 있고 얘네 반지름이 각각 A고요. 근데 determine the partial capacitance인데 per unit length. 이 길이가 나오진 않는구나. 뭐 무한대이거나 엄청 뭐 하여튼 긴 상황이죠. 단위 길이당 per unit length니까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를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Q1, Q2, Q3 대신에 선 전압 밀도로 로 L1, 로 L2, 로 L3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써주고 근데 여기를 0번, 1번, 2번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것도 번호 맞춰줄게요. 지우고 로 L2라고 하고 얘를 로 L1이라고 하고 얘를 로 L0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이거 캐패시턴스 구하는 것도 앞에서 요거 있죠. 어디 있지? 네, 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찰지 가정한 다음에 방금 로엘1, 로엘2, 로엘0 가정했죠. 가정한 다음에 전기장 구해가지고 적분해서 이제 포텐셜 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계식을 통해서 C 구했는데 요 관계식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멀티 컨덕터 상황에서 이제 요런 관계식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마지막만 일단 전기장부터 구해볼게요. 이제 방금 Q 가정했으니까 이번엔 이제 전기장 구해야죠. 여러분 요거 전기장 아시죠? 요거 이렇게 무한직선 이렇게 있을 때 로 L이라고 하면은 가우스면 그리면은 가우스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대문자 L 반지름 R 이렇게 그리면은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레디얼 방향으로 생길 테니까 이렇게 생기고 거리가 이제 R로 일정하면은 다 크기가 같겠죠. 그 전기장 방향이랑 그 다음에 이 옆면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 윗면이랑 아랫면 얘네는 지금 전기장이랑 수직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우스 법칙 쓰면은 이제 가우스 법칙인데 윗면, 아랫면, 옆면 했을 때 이 값이 윗면이랑 아랫면 0 나오고 옆면은 2파이 R 곱하기 L 곱하기 D죠. 이게 Q. 근데 Q는 어떤 Q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Q예요. 근데 이 길이가 L이니까 로 L 곱하기 L 하면 되겠죠. 로 L 곱하기 L 이렇게. 이제 D는 L 약분해주면은 2파이 R분의 로 L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E는 엡실론으로 나눠주면은 2파이 엡실론 R분의 로 L. 여기서는 근데 다른 물질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진공이라고 가정하면은 엡실론 제로죠. 이렇게 엡실론 제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방향은 이렇게 좀 레디얼한 방향이고요. 전기장을 구했습니다. 전기장이 각각 다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고, 그러면은 전기장이 이제 얘가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쫙 레디얼하게 있고, 그다음에 얘가 만드는 게 쫙 레디얼하게 있고, 얘가 만드는 게 쫙 레디얼하게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간상에는 이런 비슷한 식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방향은 각각 이렇게 막 이렇게 각각 이렇게 돼 있겠죠. 각각 나가는 방향으로. 로엘 2, 로엘 3가 로엘 1, 로엘 0, 로엘 1, 로엘 2가 각각 다 양수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죠.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V01을 한번 구해볼게요. V01은 뭐냐면은 V0 빼기 V1.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2 dl.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적분해 줄 거예요. 1에서부터 0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의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여기 사이의 전기장은 얘가 만드는 거 이렇게 나가죠. 요 방향을 x축이라고 할게요. x축 여기를 원점 0이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는 좌표가 d고 여기 거리가 2d니까 여기는 3d겠죠. 3d. 여기는 d고 좌표가. 다시 써주면은 지금 전기장이 얘가 만드는 게 오른쪽, 얘네가 만드는 게 왼쪽으로 딱 존재해요. 여기 사이에서. 지금 얘랑 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기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여기도 영향을 끼치죠. 여기도. 그래서 전기장이 총 3개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이제 D죠. D부터 0까지고, 전기장은 얘가 만드는 전기장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2파이. 이제 거리가 저희가 x축이라고 잡았으니까 r 대신에 x라고 써줄게요. 2파이 엡실론 제로 x분의 로엘 제로죠. ax 오른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랑 얘가 만드는 거는 여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왼쪽 방향이죠. 얘가 만드는 것도 왼쪽 방향이고,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2파이 엡실론 제로. 근데 이제 이번에는 x 대신에 뭐냐면은 x 대신에 지금 이미 어떤 점에서 이제 전기장이니까 여기 x라고 하면은 여기는 d 빼기 x죠. 그래서 d 빼기 x 분의 로 L1이죠. ax. 또 마찬가지로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2파이 엡실론 제로. 이번에는 3d 빼기 x죠. 분의 로 L2 ax.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만큼이 이제 전기장이었던 거죠. 전기장이고, 여기 dl 자리인데 dl 벡터 대신에 dx, a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근데 이게 여기서 d부터 0까지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반지름이 있거든요. 이게 반지름이 a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기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 0이니까 d 빼기 a, 살짝 요런 지점이죠. 요런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이제 d 빼기 a고 여기는 지금 a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거 d 빼기 a랑 a로 이렇게 바뀌어야죠. a로.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좀 계산을 해줄게요. 계산을 하면은 일단은 얘 이렇게 다 사라지죠. 내적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앞으로 빼주고 각각의 적분하면은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적분하면 ln x죠. ln x.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이걸로 묶어줬으니까 마이너스 ln x. 여기 앞에 마이너스, 얘는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적분해주면은 d-x분의 1이니까 d 빼기 x분의 1인데 적분하면은 이거 ln d 빼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거 적분하면은 이게 지금 x 빼기 d분의 1이 적분하면은 ln 절대값 x 빼기 d 이거잖아요. 절대값. 근데 이제 d-x니까 마이너스 뭐 붙여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적분하는 범위에서는 x가 d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작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빼주면 d 빼기 x, 이게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거 써주면은 마이너스 ln d 빼기 x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인데 얘도 적분하면 마이너스 또 생기니까 마이너스 ln 3d 빼기 x 이렇게 되죠. 범위는 d-a부터 a까지.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아 그리고 여기 로엘 제로, 로엘 1, 로엘 2 여기 각각 써줘야죠. 여기다가 로엘 제로, 로엘 1, 로엘 2 적분을 해주면은 로엘 제로 딱 써주고 마이너스니까 이거 순서 바꿔가지고 ln d 빼기 a 나누기 a ln 빼기 a 나누기 a 이렇게 되고 플러스 여기는 로엘 1이고 ln 여기도 이제 이 순서 바꿔주면은 이거 순서 미리 다 바꿔줄게요. 플러스로 다 바꿔버리고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이거 순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d 빼기 a 대입하면은 그냥 a죠. a 대입하면 d 빼기 a고 그러니까 a 나누기 d 빼기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엘 3 여기는 ln d 빼기 a 대입하면은 ed 플러스 a고 여기는 나누기 a 대입하면은 3d 빼기 a죠. 3d 빼기 a. 네, 그래서 v01을 구했어요. v01을 구했는데 문제 보시면은 네, d가 a보다 훨씬 크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이런 애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애들. 근데 d 빼기 a 이거 d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ed 플러스 a 이거 그냥 ed라고 쓸 수 있고 3d 마이너스 a 이거 그냥 3d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 바꿔줄게요. d 얘는 ed 얘는 3d 근데 3분의 2니까 그냥 3분의 2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v01이었고요. v02도 보여줄게요. v02는 근데 보면은 v01 저희가 방금 했던 거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전이죠. v02는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요. 그러면은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방식은 지금 적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사이 전기장은 여기 적분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줘야 되는데 여기 사이는 저희가 방금 한 거죠. 이거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여기 적분한 다음에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방금 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분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만드는 거 오른쪽, 얘가 만드는 거 오른쪽, 얘가 만드는 거 왼쪽 이렇게 되겠죠. 적분 구간은 3d 빼기 a 여기 3d 빼기 a부터 d 플러스 a까지. 그래서 식을 써주면은 3d 빼기 a부터 d 플러스 a까지 전기장이 2파이 엡실론 제로는 앞에서 빼주고 로엘 제로가 만드는 거 오른쪽이었죠. 이게 r분의 1 ax 그리고 다음에 로엘 1이 만든 것도 오른쪽이죠. 이것도 오른쪽.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로엘 1. 이 r분의 1 이거 대신에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런 이미 점 x에서거든요. x에서 요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니까 요 길이니까 그냥 x죠. 그냥 x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x고 그다음 로엘 1에 대한 거 로엘 1에 대한 건 요 길이거든요. x 빼기 t 이거는 x 빼기 t 그리고 로엘 3에 가는 거는 로엘 2에 가는 거는 지금 왼쪽으로 힘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로엘 2고 거리는 뭐냐면은 3D에서 x 뺀 거 3D 빼기 x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방향 안 써줬네요. ax 여기도 ax 이거 빼줄게요. 밖으로 공통된 거니까 밖으로 빼주고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dx ax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고 dx만 딱 남고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해주면은 ln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써주고 로엘 제로 ln d 플러스 a 나누기 3d 빼기 a
플러스 로엘2 이거 적분해주면 ln x 빼기 d인데 d 플러스 a 대입하면은 이거 대입하면은 그냥 a네요. a 그쵸? ln a 나누기 요거 대입하면은 3d 빼기 a니까 2d 빼기 a 2d 빼기 a죠. 2d 빼기 a 마이너스 로엘2 ln 얘 적분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x 이거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ln 3d 빼기 x 근데 지금 x 여기고 여기 사이고 3d가 여기니까 3d 빼기 x면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이거 없애주면 되죠. 절대값 없애주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x분의 1 적분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x분의 1 적분하면은 ln x가 아니에요. ln 절대값 x예요. ln 절대값 x. 왜냐면은 x분의 1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적분 여기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반면에 ln x는 그냥 이렇게 남긴 함수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니까 왼쪽도 정의하려면은 절대값 씌워줘야 되고 절대값 씌워주면 똑같아요. 거리만 같으면 기울기 똑같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기울기랑 여기서 기울기 똑같잖아요. 여기서 기울기랑 여기서 기울기 똑같고 그래서 이거 x분의 1 적분하면은 ln 절대값 x예요. 이거 그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1학기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적분하면은 근데 마이너스 보 앞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하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로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ln 3d 빼기 x예요. ln 3d 빼기 x인데 이게 지금 d 플러스 a랑 3d 빼기 a 대입해서 빼주면 나눠주면은 d 플러스 a 대입하면은 2d 마이너스 a 2d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d 빼기 a 대입하면은 그냥 a죠. a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v02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의 범위 근데 얘도 이제 이거 d라고 쓸 수 있죠. 그냥 이거 3d라고 쓸 수 있고 이거 2d 이것도 2d 다시 쓰면은 d 3d인데 d 사라지면은 3분의 1이고 얘는 그냥 2d고 얘도 2d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한 게 v01 이것도 구하고 v01 그 다음에 v02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니죠. 이거는 지금 얘는 v02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니까 v21이죠. v21 v12 v02는 v01 더하기 v12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구했으니까 더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구했으니까 뭐 여기랑 여기 거 구했거나 혹은 뭐 여기랑 여기 거 구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일단 여러분 이제 이 로엘 제로 로엘1, 로엘2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은 얘네가 이제 처음부터 그 고립된 시스템이니까 한마디로 저 전화량 가져간 거잖아요. 셋 다 더하면 0 나와야 되거든요. L1 플러스 로엘2 하면 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엘1 플러스 로엘2 이제 요거 안 쓰고 이제 이걸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좀 복잡해서 그 풀이 쓴 걸로 볼게요. 지금 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v01을 구했는데 v01을 구했는데 v10 구했어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v10랑 v01은 그냥 마이너스 보호 차이죠. 그래서 저희가 구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딱 붙인다. 한마디로 요거 이제 분자분모 위치 바뀌면 a분의 d, d분의 a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제 d분의 a로 바뀌고 a분의 d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2도 2분의 3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3개 붙어있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간단해졌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식 하나랑 그 다음에 v2 제로도 구하면은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로엘 제로에다가 네, 여기도 로엘 제로 있죠. 로엘 제로에다가 요거 대입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식이 네, 이거 대입하면은 식이 좀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식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 근데 지금 두 개만 있는 경우죠. 두 개.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V1에 관한 거 하나 있고 V2에 관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화량에 관한 거 각각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써주면은 네, 행렬처럼 써주면은 ln a분의 t ln 2a분의 3d ln 2a분의 3d 2ln a분의 3d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로엘1, 로엘2 이렇게 딱 곱해져 있는 상황이죠. 딱 요런 구조고 이거 역행렬 구해가지고 양변에 곱해버리면은 로엘1, 로엘2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역행렬을 구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은 네, 이런 리니어 시스템에서 역행렬 구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 연립반도식 푼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이거 뭐냐 식 두 개에다가 미지수 이거 두 개라고 치면은 로엘1이랑 로엘2 각각 구할 수가 있죠. 각각 구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델타 제로는 이 식이 복잡해가지고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로엘1이라는 게 이거 곱하기 이거 로엘2라는 게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이거 곱하기 이거 근데 이제 공통되는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는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 하여튼 로엘1이랑 로엘2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로엘1이랑 로엘2가 선 전화 밀도긴 한데 마치 이제 여기 대응되는 거죠. 여기 네, 여기 대응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랑 비교해주면은 지금 저희가 구하는 게 약간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그러니까 뮤추얼 파셜 캐피시턴스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네, 여러분 이제 여기 식에서 지금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좀 잠깐 제쳐두고 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저희 요거 있죠. 요거 이식 세웠던 방법 있죠. 그 방법으로 비교를 하면은 네, 이 식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로엘1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에 전하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였죠. 그라운드는 없는 상황이라고 치니까 이건 빼버리고 그러면은 로엘1이면은 로엘1은 C10에다가 V1 빼기 V0 플러스 C20에다가 V1 빼기 V2 이거고 다시 써주면은 여기가 V1이죠. C21이죠. 네, 이제 V1 빼기 V0 이게 V10이고요. 그 다음에 C12에다가 V1 빼기 V2는 V10 빼기 V20이에요. 저희는 아까 V1 빼기 V2 구했었죠. V12 그리고 로엘2는 C20 V20 플러스 C21 V21 이건데 얘는 이제 C12랑 같고 얘는 V20 빼기 V10 그래서 결국에는 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답으로 구할 건 뭐냐면은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10에 곱해져 있는 거 이거 지금 이제 요거 정리하면은 그 C10 플러스 C12 C10 플러스 C12 이게 지금 여기죠. 이만큼이죠. 이만큼 네, 여기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다음 여기 곱해져 있는 거 이거 마이너스 C12 이게 여기고요. 마이너스 이거 그러니까 이가 ln 2a분의 3d 그래서 C12 구했고 지금 얘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C10 이거는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이거 답을 구해보면은 C12가 요거고요. 요거 여기 포함해야죠. 이거 그리고 C10 이거는 여기에서 이거 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뺀 거 다음 마찬가지로 C20 요식이 정리하면은
여기 V20 여기 V20이니까 C20 더하기 C12 이게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C12는 아까 구한 거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C20 이거 구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이 ln a분의 d에서 이 ln a분의 d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예제 풀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렇다고 뭐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은 못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시고 최대한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다 이제 캐패시터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3-10.3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3-10.3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엘렉트로스태틱 쉴딩,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스태틱 상황이죠. 스태틱 상황인데 지금 쉴드라는 얘기는 방패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Electrostatic shielding, a technique for reducing capacitive coupling between the conductor bodies, is important in some practical application. Let us consider the situation shown in figure 337 in which a grounded conductor shell 2 grounded conductor shell이래요. 네, 지금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는 컨덕터긴 한데 쉘이에요. 쉘이면 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가 텅텅 빈 거죠. 안에 텅텅 비었고 그 빈 거 안에 C1이라는 이 1이라는 애가 들어있어요. Completely encloses conducting body 1. 네, 바디 1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닫힌 면이라는 얘기죠. 닫힌 쉘이고 1을 감싸고 있고, 근데 걔가 그라운드 돼 있고, 그러니까 1, 2, 3 지금 전부 다 컨덕터인데 1이랑 2가 이제 1이랑 3가 주요 컨덕터, 지금 1이랑 3가 이제 어떤 덩어리 컨덕터고, 그 다음에 2가 어떤 껍질로 되어 있는 컨덕터인데 그라운드 돼 있고 1을 감싸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에서 V2는 0이죠. 이거 그라운드 연결돼 있으면은 그라운드가 0이라고, V가 0이라고 하면은 V2 0이고, 이퀘이션 3-147A 요거네요. 요거 네, 요 관점에서 아까 했던 거 그걸로 보면은 Q1은 지금 그라운드를 0이라고 하면은 1, 2, 3, 4 총 4개 컨덕터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Q1 값은 C10, 이건 이제 요거죠. 네, 요거 그라운드랑 사이에 그 파셜 캐패시턴스인데 셀프 파셜 캐패시턴스죠. 얘가 말하는 거 셀프 파셜 캐패시턴스고, 근데 걔가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V1 빼기 V0이고, 근데 그게 이제 V1이죠. 그냥 V0은 0이니까. 그 다음에 C12, 그러면 V1 C12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C12 V1 빼기 V2인데 지금 V2가 0이에요. 얘가 지금 0이야. 그러니까 V2랑 V0이랑 둘 다 0인 거지. 그래서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V13 C13에다가 V1 빼기 V3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이어서 보면은 만약에 Q1이 0이다. Q1이 0이면은 여기 주변에 어떤 전기장이 없겠죠. 그렇죠? 전기장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전기장이 없으니까, 네, 이거 해주면 이제 0이니까 V1이랑 V2랑 그 전위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V1이랑 V2도 전위가 차이가 없으니까 같고, 근데 V2가 0이니까 V1도 0이겠죠. V1, V2 둘 다 0이면은 0이니까 결국 Q1은 C13 곱하기 V3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근데 이거 뭐라고 써있냐면은 Q1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 0이에요. 이것도 0이야. 이것도 0이고, 그러면은 0 Q1은 0은 0, 0, 0, 0이니까 마이너스 C13 V3 이렇게 되죠. 근데 V3가 뭔지 몰라도 어떤 의미의 수인데 이게 0이니까 이제 얘가 0이야겠죠. 얘가 0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 뭐 Q1이 0이건 말건 상관없이 지금 이 C10, C10, C12, C13 이거는 이미 딱 이런 구조가 정해지면은 전하량이 몇이건 뭐 전위가 몇이건 이미 정해진 값이거든요.
어떤 숫자거든요. 정해진 숫자. 근데 얘가 0이래요. 그 얘기는 Q1이 0이건 0이 아니건 V1, V2, 뭐 V3가 몇이건 애초에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이게 0.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C13, 3는 얘랑 어떤 관계잖아요. 맞죠? 얘랑 캐패시턴스 값인데 이런 어떤 컨덕팅 쉘이 딱 감싸면은 서로를 이제 딱 이렇게 감싸가지고 분리시키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Q는 어떤 CV라는 어떤 이런 Q랑 V랑 비례관계가 있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Must be since V3 is arbitrary. This means that a change in V3 will not affect V1. A1. 네. V3 바꿔도 V1에 아무 영향 없다는 얘기죠. vice versa.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 아무리 바꿔도 얘 영향 못 주고 서로 영향 주고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가 electrostatically, 그러니까 electrostatic 쉴딩 역할을 하니까, 방패 역할을 하니까. We then have electrostatic shielding between conducting bodies 1 and 3. Obviously, the same shielding effectiveness is obtained in each if the grounded conducting shell 2 encloses body 3 instead of body 1. 지금 이제 바디 1을 감싸고 있는데 얘가 바디 1을 감싸지 않고 바디 3를 감싸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1이랑 3는 아무 영향을 주고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쉴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그림으로 이해해봐도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식에서 어떤 Q1이랑 그 다음에 V3랑 어떤 관계가 실제로 없나? 살펴보면은 Q1을 제가 엄청나게 높게 했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이제 Q1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겠죠.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Q1이 V3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V3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전기장 근데 V3 한번 구해보면은 V3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가 0V니까 이만큼보다 0V죠. 0V. 그러니까 0V부터 쭉 적분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어떤 전기장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장 영향 안 받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기장이랑 관련이 있으면은 V3도 영향을 받겠지만 여기 있는 전기장이랑 아무 관련이 없으면은 얘가 아무리 뭐 바뀌어도 얘는 영향을 안 받겠죠. 근데 여기 있는 전기장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엘렉트리컬 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컨덕팅 쉘인데 껍질 두께가 이렇게 있겠죠. 그 두께를 한번 그려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할게요. 이게 이제 안쪽 부분이고 이게 이제 껍질의 바깥쪽 부분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주황색 부분 사이로 가우스 법칙을 딱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플러스 Q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Q가 딱 이렇게 마이너스가 대전됩니다. 이 안쪽 껍질에. 근데 이 마이너스 Q가 어디서 오냐면은 이 표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고립돼 있으면은 이 표면에서 이 마이너스들이 오면서 표면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마이너스가 표면에서 옴으로써 바깥쪽 편에서 옴으로써 플러스로 대전될 텐데 지금은 그라운드랑 연결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마이너스 전하들이 그라운드에서 딱 옵니다. 이 전하의 바다에서 전자들이 와요. 그리고 이 표면에는 이 바깥쪽 표면에는 그냥 전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 표면 전하 밀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면 전하가 없기 때문에 로이스가 0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전기장이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는 전기장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전하가 여기 있는 전기장이랑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V3는 Q1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캐패시터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정전기 차폐라고 합니다. 정전기 차폐. 스테릭 전기 차폐. 그래서 요거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11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 거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